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51일차 벌써 부트캠프가 50일 넘어갔습니다. 45강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20번부터 48번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1,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1행직에서는 딱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지만 사실 지방자치론이라는 7급 선택 과목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일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인데요. 그런 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장은 의결에서 당연히 표결권을 가집니다.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거는 맞는데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X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군 자치구 기초의 조리나 규칙은 광역의 조리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25번. 이것도 많이 보는 선지라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안을 전할 때에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벌칙으로서의 과태료를 정하거나 이럴 때에는 법률이 있어야,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5번 맞는 선지입니다. 26번. 제2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러면 제2요구를 받기 전과 동일하게 의결이 되면 그때는 조례로 확정된다라고 얘기했죠. 27번입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단체 장에게 이를 이송해야 합니다. 사실 조례가 제정되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암기할 게 많아서 그렇지 차근차근만 내용 봐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7번 현재 맞는 선지입니다. 28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선결 처분의 사후 승인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선결 처분에 대한 사후 승인이나 긴급 명령에 대한 사후 승인, 각각 지방과 중앙이란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번 그래서 맞는 선지예요. 29번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죠. 자, 30번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제가 기초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관 통합형은 의원 내각제랑 비슷하고요. 기관 대립형은 대통령제와 비슷합니다. 31번 맞고요. 32번. 기관 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이 의회의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통합이죠. 그래서 기관 통합은요,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관 대립형은 아시겠지만 의회와 장이 각각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합니다. 행정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전문성은 장을 따로 뽑는 기관 대립형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4번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대립형에 비해서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죠? 자, 35번입니다. 의회 시 지배인. 요거는 제가 절충형이라고 했어요. 의회가 별도의 전문 경영인 같은 행정가를 고용하고 이 행정가에게 좀 적극적인 그런 기능을 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 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6번 사무의 개별적 배분 방식은 일단 사무를 주고 절대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법으로 일일이 지정해서 주는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보통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는 건 포괄적 배분 방식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36번은 현재 X고요. 37번.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 배분에 있어서 포괄 예시주의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괄 수권과 개별 수권 두 가지를 약간 섞어 놓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38번.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군의 사무로 배분을 해줘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고요. 포괄성의 원칙, 동종한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줘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포괄성이고요.
보충성은 이렇게 두 가지. 40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여러분 보시는 요게요. 적극적 보충성이고요. 보충성 중에서도 적극적 보충성. 41번이 소극적 보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42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맞죠? 자, 40번도 맞고, 41번도 맞고, 42번도 맞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43번 갈게요. 기관이임 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그대로 하급기관처럼, 하급기관처럼 위임해준 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3번 X. 자, 그래서 기관이임 사무는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관여가 배제가 되겠죠. 자, 기관이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위임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 대상이고요. 단체 위임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위임은 관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6번은 X가 되는 것 보실 수 있어요. 47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포괄적 예시주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한계죠. 48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성기관이죠.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전형적인 특별 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48번 맞는 서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금요일 수업은 내용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벌써 51일차 45강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46, 47, 48 요렇게 3개 하고요. 그 다음 저희 8주차의 내용 정리 전체를 다 하면 부트캠프 전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약점 공략하기 위한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부트캠프에 모의고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이 복습 스터디 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일주일도 잘 보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